네, 마침 어제 오늘 반도체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반도체 업종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애널리스트 모시고 오늘은 업종 주민으로 깊이 있는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의 백길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먼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수학 분석을 부탁을 해드렸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선단 공정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꼽아주셨는데요. 반면에 약점으로는 비메모리 생태계가 약간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기회 요인 꼽아보도록 할까요? AI 서버 투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죠. 이런 가운데 엣지 디바이스 출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기회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위험 요인으로는 반도체 칩을 포함한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 그리고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입 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어제 오늘 가장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의 GTC 행사일 텐데요. 행사와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엔비디아 GTC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뭐 작년에 있었던 GTC 대비해서는 그렇게 기대감이 많이 높지는 않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번 행사에 좀 하이라이트 해볼 수 있는 점이 뭐냐를 좀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차세대 제품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올해 연초부터 GB200 관련된 부분이 많이 좀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지만 사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국내 기준으로 HBM 다음 세대를 사용하는 GB300이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루빈이라고 하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설계 구조도 일부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반기 내로 좀 마무리가 될 텐데 이번 행사 통해서 좀 이런 GTC에서 언급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기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년 후년 정도에 좀 보급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게 이제 CPU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뭐 국내에서도 요즘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술들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좀 준비가 되었나 이런 수준 정도는 좀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이번 GTC를 통해서 차세대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루빈이 공개가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HBM4를 이번에도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 그 GB300 같은 경우는 HBM3E의 12단 제품을 탑재를 하게 될 거로 보이고요. 뭐 루비는 당연히 이제 HBM4 제품하고 뭐 3E 차세대 제품을 좀 탑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공급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국내 SK하이닉스가 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림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가 약간 주춤한 양상인데 SK하이닉스를 더 유망하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뭐 공매도 종료에 따른 외국인 수급 이런 거 기반으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모멘텀이 생각보다 일찍 온다 이런 기대감으로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 뭐 당연히 이제 그에 따른 수혜도 하이닉스도 당연히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뭐 연말까지 봤을 때는 일단 저희는 YTD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그림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조금 더 연말까지 보자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선전할 것이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GTC에서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은 내일 새벽 한 2시 정도가 되겠네요. 젠순왕 CEO의 또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서 또 우리의 입장으로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을까 이 부분일 텐데 물론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것은 좀 예상하기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뭐 뉴스로 이미 조금씩 접하고 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가 이제 HBM3 8단 정도까지는 콜을 좀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최종 콜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하는 모습들이 작년이랑 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레거시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낸드 가격이라든지 디램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예. 사실 뭐 시장이 약간 조금 더 주목을 했으면 하는 포인트가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레거시 컨벤셔널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작년 4분기 정도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갑자기 중국 모바일 쪽에 재고가 좀 많이 쌓였다. 그리고 올해 25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절적 비수기 수요도 같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모리 가격이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치적으로 보면 올해 1분기 원래 이제 컨벤셔널 메모리가 한 15%, 10% 이 정도까지 좀 빠진다라는 네. 게 시장의 이제 기본적인 컨센서스였는데 작년 12월 요 정도부터 이제 중국에서 러시 오더가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메모리의 재고를 빠르게 소진을 시키고 있고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뭐 최근에 이제 낸드라든지 디램 쪽에서 일부 스팟 가격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최근에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 탐방을 하고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리포트도 내셨는데 어떻게 가서 느끼셨습니까? 네, 사실 국내에서 이제 12월, 1월 지나가면서 네. 약간의 수요가 좀 바뀌는 양상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아직 그 성수기가 아닌데 어떻게 나오는 걸까? 그냥 약간 관세를 대비해서 재고 빌드업 수준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네. 뭐 현지에서 모듈 업체도 만나봤고, 서버 ODM 업체도 보고, 뭐 컨슈머 IT 하는 제품들도 만나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구한신 수요가 실질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네. 당연히 앞서 언급드렸던 관세 대비 이용 수요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월도 실적이 좋았던 이 컨슈머 대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그리고 한 번 더 중국의 수요 촉진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2분기까지도 좋을 가능성들이 좀 보인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메모리 재고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회사들이 이제 가격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메모리 가격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느끼고 왔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업체도 레거시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반도체에 대해서 수합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약점 요인으로 트럼프발 리스크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예, 사실 뭐 미국 트럼프 정권에서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고 다른 산업까지도 관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네.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반도체 기준으로 가장 불편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칩 자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면 요거는 최종 그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채널의 재고를 좀 확보를 해나가고 있고 뭐 고객들이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준으로 좀 재고를 레벨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시나리오별로 봤을 때는 좀 두 개로 지금은 사전에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 이런 이제 소비자향 IT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세가 붙었다고 해서 이거를 소비자 최종 가격에 부과했을 때는 소비 축소가 너무 세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이제 중간에 있는 IT 밸류 체인들의 마진이 조금 훼손되는 식으로 구도가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서버 같은 제품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향으로 나가는 IT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부 최종 가격으로 관세의 그 영향을 좀 묻어서 반영을 해가는 그림으로 보여서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세가 반도체 칩에 부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아무래도 그에 따른 수요는 조금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관세를 반도체 칩 자체에 부과한다는 거에 대한 가시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냥 이런 시나리오 정도는 나중에 이런 이슈가 나와서 참고하셔라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은 기업의 수익성 차원에서 미치는 악영향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1분기 실적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분이 거의 BEP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컨벤셔널 메모리의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이제 중화권 쪽으로 나가던 HBM 물량이 올해 1분기에는 많이 줄어든 모습들이 실적에 반영이 될
거로 일단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그 적자 규모가 작년 4분기랑 동일하거나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실적 자체의 개선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 기준으로도 전년 4분기 대비해서 분기 단위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1분기에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시장이 뭐 확인하고 싶은 거는 1분기 좋은 거,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그렇죠.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 3, 4분기 이렇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가격 상승, 그리고 HBM도 뭐 이제 8단 정도를 공급을 하면서 이 HBM에 대한 실적을 조금씩 쌓아갈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인 쪽에 무게를 두고 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주가는 좀 좋게 좀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1분기를 좀 실적 측면에서 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1분기 저희 실적 측면도 저점 보고 있고요. 사실 2, 3, 4분기 가면서 반도체도 좋아지지만 네. 그 비반도체 영역에 있는 뭐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개선되는 그림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어떻겠습니까? 네, 하이닉스가 저희가 어제 자료 통해서 1분기 영업이익 실적 추정치를 7.1조 원 정도로 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한 6조 초중반대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중국에서 나오는 러시오더는 그 두 가지 영역으로 하이닉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레거시 반도체 기준으로 이제 DDR5 가격이 좀 더 좋게 흘러가고 있고, LPDDR4나 DDR4처럼 예전에 나왔던 컨벤셔널 메모리 가격도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포인트는 제가 앞서서 이제 중국의 소비자 IT 제품들이 되게 수요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사실 최근에 중국에서 보면 서버 쪽도 투자가 되게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RDIMM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SSD 이런 제품들도 사실 1분기 하이닉스 실적에 되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뭐 특히나 H20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제품들, HBM도 하이닉스 실적에 추가로 업사이드를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올해 YTD 측면에서 보자면은 수익률이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저희 이제 이번 대만 보고서 통해서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지만, 사실 연말까지 가시성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재고의 소진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메모리, 우리가 레거시라고 하는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이제 회사 커버리지 중에서 본다고 하면 코미코나 DIT, 뭐 TCK 이런 종목들도 올해 연중으로 봤을 때 이제 레거시 종목 중에서도 이제 상당한 수익률 기록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추천서 미팅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작년부터 AI, 뭐 캐즘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투심이 많이 좀 불안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기준으로는 작년에 사실 주가가 많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국가 대비 그랬는데, 올해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상반기는 특히나 집중해서 좀 보셔라라는 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관심 많으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백길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